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고 네. 검찰 소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검찰에서도 지금까지 알려졌던 내용과는 다른 네. 정말 확실한 어떤 물증이라든가 네. 빼박 증거들을 내놓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네. 의원들이 민주당 내에서 많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드러내놓고 아직까지는 얘기를 말은 못하지만 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 연말 네. 이재명 체제 붕괴설도 나오고 또 조만간 친명과 네. 반명, 비명 세력이 내전에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당권 싸움, 그렇죠. 권력 투쟁에 들어간다. 그렇죠. 불이 붙는다. 그렇죠.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양식 있는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이 볼 때는 이재명이라는 대표 지금 개인적인 일이거든요. 네. 당 대표 되기 전에 일이에요. 예, 예. 대장동이나 이게 성남시장 이럴 때 있었던 일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를 지금 당 대표까지 되는 통에 당이 이재명 방탄에 총동원되다 보니까 당이 이러다가 망하게 생겼어요. 타이타닉 네. 침몰한 거나 똑같지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양식 있는 의원들이 지금 자꾸 이제 늘어나는 게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도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봐요. 지금 이재명 쪽에 대선에 섰다가 공개적으로 나 이재명 싫어 한 사람이 한 10명 넘는데요. 네. 예, 10명 넘고. 그러니까 대선 캠프 핵심 네. 지위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 10명이 넘고 또 저 중립 성향이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친문이 지금 한 30명. 인하경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낙연계가 한 20명.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비명 이쪽이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169명인데 지금 이재명만 지금도 쳐다보고 있는 김의겸이나 이런 좀 머리 안 좋은 사기꾼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소수로 몰리고 있어요. 상당히 실제로는 긍정적인 지금 신호죠. 예. 21명 정도로 쪼그라들었다고 봐야 하는 거 네. 아닙니까? 지난번에 뭐 이태원 뭐 네. 이렇게 국조하자고 천막 치고 한 사람들 네. 그 네. 21명 강경파 그 7명은 이제 거기에서는 또 골수여가지고 그렇죠. 촛불 집회까지 네. 예, 가가지고 무슨 퇴진 요구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재명을 진짜 네. 정치적 운명을 좀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네. 사람은 한 21명 정도 아닌가. 그렇게 봐야죠. 예. 지금 제일 이재명한테 아픈 거는 대선 캠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예를 들면 김영진 그때 대선 캠프의 총무본부장했거든요. 의원이. 예. 그 사람이 그 7인의 멤버였는데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7인에. 예. 그 개항을 출마할 때 반대했어요. 그리고 당 대표 이재명 나가니까 또 반대해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그 등을 돌린 상태예요. 예. 그리고 또 조홍천. 예. 사법연수원 동기죠. 그렇죠. 이재명은. 예. 그 이재명 왜 대선 떨어지고 집에서 조선 회사 주식 샀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조홍천 한마디 했잖아요. 예? 지지자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서 주식 투자하고 있다고. 참, 그 뒤에 말은 안 했지만은 참 한심한 놈이다 이거거든요. 예? 그거 방산주 아니에요, 구남이. 예, 그런 예. 주식을 대선 떨어지고 샀다. 한심한 놈이다. 뭐 이랬고. 또, 누구죠? 전재수. 예. 전재수도 선거 캠프에 공동수석 부본부장 맡았거든요. 예. 그 사람도 요새 실망스럽다고. 네, 그랬죠. 실망스럽고 등 돌려버렸잖아요. 이름이 전재수잖아요. 네. 이재명 재수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아주 내놓고 싶진 않지만은 그 등을 돌렸다고 봐야죠. 또 이원욱 조직본부장 예, 개항을 나가서 국회의원 되니까 상처뿐인 영광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친 이재명 그 개딸들이 이 사람한테 너 한 대 맞을래? 그랬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예. 문자 폭탄 보내고. 한 대 맞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강훈식 또 송갑석 이런 사람들도 다 핵심 멤버들이 다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장동에 대해서 자꾸 숨기고 피하고 이렇게 비겁하니까
그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너 내 리더 아니야, 내 보스 아니야. 그 자꾸 등을 돌리는 거죠. 차츰차츰 이재명 이제 고립무원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행실 자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네. 드러난 여러 가지 비리 문제도 있고, 그 처신하는 것도 네. 너무 약삭빠르고 아, 그렇죠. 거목 같은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못 보이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과거에 DJ라든가 YS라든가 하다못해 노무현만 또 못하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다가 또 너무 경기도 이 성남 라인만 챙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뭐야 들러리야. 그래서 이렇게 칠화력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결정적으로 총대를 메고 나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립무원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 게 저 사법 수사에서 혹시 이재명이가 살아나면은 네. 공천할 때 그거죠, 뭐. 칼을 휘둘를 텐데 잘못하면 살아나면은 나 칼 맞잖아?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직도 눈치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이가 확실히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이재명 당장 멱살 잡아서 길바닥 패대기 칠 겁니다. 패대기 칠 겁니다. 그 갑오경장 뭐인가요? 그 이후에 뭐 그 김홍집 뭐 이런 그 내각들이 길거리에서 국민들한테 맞아 죽었잖아요. 몽둥이로 맞아 죽었잖아요. 네. 자칫하면 그 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다 입을 다물고는 있습니다만은 다들 지금 네. 이게 눈동자만 굴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마 공천 행사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분위기는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은 안 하지만 불가능하죠. 예, 언론 기자들하고도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내년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죠. 아직 뭐 1년 이상 남았는데. 뭐 연말 붕괴까지는 모르지만 네. 내년 이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기소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그 자리에 있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대개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특히 이재명으로서는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이른바 비명계 예. 이 수장들의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낙연 전 네. 대표 지금 미국에 가서 1년간 공부한다고 콜롬비아 대학에 가 있죠. 네. 예. 그런데 지금 복귀설이 슬슬 나 돌면서 네. 그 이낙연 대표가 이 대선 후보 경선 시절에 나왔던 게 만들어진 게 그 싱크탱크가 연대와 공생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연대와 공생이 28일 날 예. 세미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세 과시를 딱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뭐 미국에서 한국하고도 통화도 많이 하고 예. 한국의 그 이낙연 계보에 있던 사람들이 또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언론사 전화도 잘 받는다고 그래요. 예. 예. 며칠 전에 언론사 한 기자가 전화를 했더니 그런 말을 했대요.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고 움직여도 안 된다. 이낙연 스타일의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예. 지금은 움직일 때가 아니고 움직여도 안 된다. 지금은. 그러니까 다음에는 된다는 거, 내일부터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내년 초에 들어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낙연 쪽에 NY계라고 하더라고요. 네. 낙연에서. 네. 그쪽은 이른바 당내에서 얘기되는 봄꽃파라는 것 아닙니까? 네, 네. 연말 첫눈파는 아니고 연말은 조금 빠르고 그렇죠. 내년 봄쯤 되면은 이재명의 운명은 이미 판가름이 날 것이다. 그렇죠. 그쯤에서 움직이는 게 명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 같죠. 네, 이낙연은 그 명분을 또 중요시 하잖아요. 그런 면은 있죠. 사실 그 민주당 그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한테 질 때 마지막 경선에서는 이낙연이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을 좀 더 공격적으로 그 선거에 당내 경선에서 활용했으면은 이재명이 일찌감치 누를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에서만도 더 좀 그렇죠. 이겨버렸으면 그렇죠. 눌러버렸죠. 네, 누를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낙연 쪽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그냥 조심조심 네, 했죠. 조심조심. 당내에서 네. 서로 이렇게 그렇죠. 싸우는 것은 네. 나중에 이기더라도 그렇죠. 완전히 등이 돌려지는 네.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심조심 했던 게 패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도 한번 들어올 때 되면은 이제 승부사로서 한번 확실하게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줄리어스 시저가 얘기한 것처럼 확실하게 한번 승부사를 벌이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들어와서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명지대 김영준 교수라고 예. 있잖아요. 예, 예. 아주 TV에 많이 예. 나오죠. 이분은 이낙연 이 복귀가 네. 이루어지면은 이재명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뭐 이재명이가 안 물러나면은 그렇죠. 결국은 네. 뭐 보따리 싸가지고 새 살림 차리는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겠느냐. 이재명 핵심 멤버들 몇 명 그대로 당 버티려고 할 테고 그러니까요. 뭐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서 또 당이 한번 분열할 가능성도 총선 앞두고 있죠. 야당 과거에도 총선 앞두고 늘 분열이 그렇죠. 됐었고 더군다나 이 169석의 거대 야당이 네. 그대로 2024년 총선에 나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거기서 또 공천에서 낙천되는 사람들 그렇죠. 가만히 안 있을 거 네. 뻔한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차기 총선을 한다. 더불어 망한다고 봐야죠.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을 제대로 된 당이라고 봅니까? 예. 그러면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분열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검찰 수사가 네. 본격화되고 그렇게 되면은 친명 대 반명 간의 내전 상황이 네. 겉으로 현재화되는 그렇게 연말 연초에 가면서 3월쯤 되면은 네. 그 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죠. 그때 그렇게 되면은 또 김경수라고 지금 감옥에 있는 친구 있잖아요. 연말쯤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번 달에는 이번에 거부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연말에 또 뭐 희망은 있는데 크리스마스 하여튼 특사 만기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5월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후로 나오게 되면은 그 친문의 구심점이 또 많지 않으니까 네. 그런 역할을 또 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낙연계하고 또 김경수를 중심으로 한 친문이 손잡고 뭘 하나 만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정계 개편으로 그렇죠. 확산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지는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데 지금 정계 은퇴를 선언한 김부겸 네. 전 총리도 여의도에다 뭐 사무실 내고 네. 막 사람들을 만난다는 얘기도 있고 정세균 전 총리는 호남 투에 나섰다. 또 이 이재명 측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약에 낙마하는 경우라면은 그래도 이해찬이가 재등판해야지 않겠느냐. 아, 그렇겠죠. 이해찬이는 이재명 아주 그렇죠. 후원자 아닙니까? 그렇죠. 친문에다가 그래갖고 이재명 후원자기도 하고 뭐. 근데 국민들이 그 얼굴 또 TV에서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김부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좀 중립적인 성향도 네. 있고 중도층한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대권 후보는 아직 그렇죠. 멀었으니까 네. 2009년 27년이고 네. 우선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2024년 총선이 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과거에 당 대표도 이낙연한테 밀려서 떨어진 적도 있고 김부겸 또 김부겸의 또 상표적인 가치는 있죠. 예. 또 TK 출신으로서 그동안에 운동권도 있었고 계속 민주당에서 자리를 잡아왔죠. 지금도 뭐 당내 파워는 큰 건 아닙니다만은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으로 정평이 났기 때문에 당내의 세력은 뭐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위기 때 뭐 구원투수로는 얼마든지 등판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총리까지 다 했지만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뭐. 5, 6년생이고 실제 호적에는 뭐 58, 뭐 59,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좀 아직 60대니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네. 당내의 이른바 계보 보수들의 움직임이 심상찮게 돌아가는 네. 거 보면은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당 대표가 자기 당의 당 대표가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 자리를 노린다 하면은 욕을 먼저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딱 입을 다물고는 네. 있지만 그 움직임이 그렇죠. 다 앞을 내다보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인이 그냥 움직이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이해찬 네. 이런 사람들도 슬슬 지금 네. 몸을 푸는 이 몸을 풀면서 네. 이 운동화끈, 구두끈을 조여매는 것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네. 들고 네. 지난 대표 경선 때 나왔던 박영준, 네. 또 강훈식, 강병원 이런 97그룹이라고 하나요? 네. 이런 사람들도 이제 노장들은 물러나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이 간판을 내세워서 총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주장을 슬금슬금 한다고 그러네요. 저도 뭐 그 세대 교체론에 적극 저도 동감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너무 낡았어요. 지금 뭐 정세균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저 총리도 하고 저 뭐 국회의장도 하고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물러나야죠. 근데 뭐 또 한 자리 한다고 또 기웃거리는 게 참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이제는 이 979로 이제 한 40대, 예? 40대 아니면 50대 이 선에서 뭔가 좀 활기를 좀 띠는 그런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졌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의 이 성장을 너무 꽉 막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이거를 민주당이 이재명이 혹시 아웃되는 걸 계기로 새로운 리더십을 찾는다면 좀 젊은 리더십 꼭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친문들도 사실은 지금 친목을 지키고 있는데 전해철이라든가 홍영표 이런 사람도 지난번에 대표 경선에 나서려고 했는데 워낙 지지율이 뼈도 못 줄였죠. 하니까 그냥 스스로 드롭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내년 봄 되면은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어쨌든 그렇죠. 김경수가 나오고 네. 그 친문이 하나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건 사실 그렇죠. 아닙니까? 네. 거기에 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양산에 앉아서 백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도 지금은 움직이지 말라. 우선 뭐 이재명도 어려운데다가 본인도 여차하면 끌려갈지 모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보고 움직여야지 섣불리 나서지 말라 그런 메시지가 그렇죠. 온 것 같아요. 지금 뭐 검찰에서는 문재인, 이재명 동시에 수사를 올리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재명부터 하고 또 문재인도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저 서해 그 뭐 공무원 뭐 그 피살 사건이라든지 납부 거부 강제 송환이라든지 월남했던 어부 여러 가지 문제점 탈원전이라든지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좀 털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친문 중에서도 또 국립 무료 급식소 가실 분들은 또 가야죠. 지금 뭐 노영민 그분이 이제 떠오르고 있죠. 맨 먼저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업가 박우식 씨가 지금 이정근 전 미래사무부총장한테 10억여 원의 돈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단 말이에요. 이정근이 지금 구속됐습니다만은 그 파편이 계속 튀면서 노웅래한테 전혀 대상이 되지 않았던 노웅래한테 튀었고 그러나 지금 이 노영민 비서실장은 용인 물류 단지 이 개발 문제에다가 또 이정근이를 CJ 산하 용인 물류센터 거기에도 또 취직을 시킨 게 또 드러났지 않습니까? 상임 고문으로 바꿔줬죠. 연봉이 뭐 1억이 넘는다는데 그때가 이정근 CJ 산하 한국 복합 물류라는 곳이 있네. CJ 계열사입니다. 그런가요? 거기에 고문으로 바꿔줘가지고 연봉 1억 넘게 받았는데 그게 이제 이정근이가 서초갑 지역위원장 하면서 국회의원 나가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 해달라고 졸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정근하고 노영민하고 청와대에 있을 때도 만나고 또 이정근이가 노영민한테 문자도 보냈대요. 실장님 찬스 실장님 찬스 뿐. 그러니까
그 노영민 보고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도 알아봐주고 또 이제 지역위원장이면은 그 CJ 계열사 고문으로 가는 게 사실 겸직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거 문제를 또 해결해 주는 거 아니냐. 이래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영민에다가 네. 노영민이가 그 인사수석실에 이 얘기를 해갖고 네. 인사수석실 지금 그 전 비서관들 집까지 압수수색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아, 그리고 그 민원을 국토교통부가 그 그렇죠. 소관이니까 그렇죠. 국토교통부도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노영민 이래저래 한번 갔다 와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 그래서 이 친문 중에서도 특히 청와대 그룹들 또 이 정부에 있었던 네. 사람들 지금 이 이정근 사건과 관련해서 이정근 게이트 네. 아닙니까? 네. 스캔들과 그렇죠. 관련해 가지고 장관급만도 서너 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박영선에다가 네. 또 김현미 네. 국토부 장관, 박영선 벤처 네. 중소기업부 장관, 네. 또 그 무슨 성인 뭐 산자부 장관, 네.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현직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다 로비 대상이 됐고 그 중에 상당수 로비가 다 성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로비를 할 때마다 이정근이가 이 박우 씨한테 네.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비 자금으로. 네. 예. 이정근이가 특히 청와대 노영민 실장하고 저렇게 거의 뭐 오빠 동생 사이로 지냈으면은 예. 그 당시 문재인 때는 청와대 정권이라고 그랬거든요. 청와대 그렇죠. 왕국. 청와대 정권. 청와대 말단 행정관이 장관한테 전화해서 인사하고 다 그랬어요. 네. 그때 뭐 저 국방부의 뭐 합참 의장도 일로 와. 예. 예? 오라가라 했잖아요. 예? 혼내고 인사 이렇게 해. 인사도 다 청와대에서 다 했거든요. 군 인사도. 뭐 다른 정부 부처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통하면은 안 되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노영민 통해서 이정근이가 많이 했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예, 봐야죠. 예. 거기에 청와대 비서실장 말 안 들을 장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화 한마디 그거 좀 잘 챙겨보세요. 그렇죠. 이 박우식하고도 이정근이 오고 어디 호텔에서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정근 부총장님 오랜 그 인연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니까 우리 박 회장님이 잘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전화까지 했다. 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친문 특히 청와대 관련자 네. 이런 사람들은 입을 지금 다물고 있는 거죠. 제 코가 석자이지 않습니까? 뭐 당내 문제는 당내 문제고 그러니까 그쪽에 90점도 네. 마땅치 않은 데다가 이정근 파편이 그냥 온갖 천지로 튀면서 그렇죠. 네. 친문 게이트로 비하할 네.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잠 못 자면서 바짝 쫄아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핵심에 대해서는 정광석과처럼 해서 빨리 처벌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끌수록 네. 자꾸 뭐 소란스럽기만 하고 그러니까 네. 검찰이 아주 신속 수사를 해서 조기에 매듭을 짓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